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유하, 이말년에서 상대에게 호감 가는 또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칭찬을 하라, 아끼지 마라, 사람은 칭찬에 약하다,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이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뒤에서 욕을 했다 그럴까? 뒷담화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한 것을 전해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부끄럽죠.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칭찬을 아끼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이 꼭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부터라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아니면은 또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회사의 동료나 꼭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듣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상대가 좋아하는 화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대화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말하게끔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관심을 뭘 갖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무슨 생각에 꽂혀 있는지,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지, 고민은 뭔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대화를 끌어낼 수 있게 먼저 질문하는 건데, 문제는 상대가 좋아하는 대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알고 있다고 하는 거를 하고, 한번 제가 오늘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남녀가 이제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자 1위, 요즘에 일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게 어떤 거세요? 했을 때 답하는 사람이, 글쎄요, 강아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저는 골프에 꽂혀 있는데 하면서 그 여자분이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나간다면 그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밖에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자로 얘기할게요. 요즘에 일 말고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랬을 때 남자가 이제 똑같이, 글쎄요, 강아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분이, 강아지하고요, 강아지 종류가 뭔데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사진도 있어요? 주로 뭘 하세요? 산책하세요? 뭘 먹이세요? 옷은 어떻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분이 강아지를 기르고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화가 물꼬를 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났을 때, 말을 충분히 하고 나면 그때 그 사람도 이제 또 질문을 해줄 겁니다. 그러시는 분은 뭐에 관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질 못하고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훈련을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을 때 본인도 맞장구 쳐주면서 같은 질문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강아지를 좋아할 때 강아지에 대한 질문이 유도되게 만들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좋은 인상, 호감 가는 사람의 말은요, 보면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배려.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을 많이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이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이제 서로를 잘 알아요.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둘이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럴 때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남녀가, 연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는지요? 우선 남자로 예를 들게요. 첫 번째 남자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나름대로 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해왔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내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포기하라는 거니? 이렇게 여자분한테 답을 한 남자. 또 두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 월급이 아직은 부족한데 지금은 뭐 취업난 때문에 이직도 힘들고 야, 코로나로 돈은 많이 풀렸다는데 그 많은 돈 다 어디 가니? 뭐 너한테 잘해주고 싶지만 미안한 마음이 크지. 근데 하여튼 결혼을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 내가 나와 결혼해 주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내 결정에 따라줄게, 따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 남자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어느 쪽인지. 나를 믿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난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아. 너는? 너도 그렇지. 그렇다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은 글쎄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나와 함께 힘든 시기를 견뎌주지는 않을래? 언젠가 그 힘든 시기를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결혼할 당시 그 시절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웃을 수 있는 날 꼭 있게 해줄게. 이렇게 세 번째 남자는 말을 했어요. 세 남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상황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어디에 속하세요?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잘못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여성한테 호감 있게 좋은 인상으로 꽂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3남이죠. 들을 때는 이게 잘 돼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거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좋은 인상, 좋은 호감을 주는 말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